안녕하세요. 샤론 코치 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우리 조금 지나면 이제 수능이잖아요. 네. 네. 수능이 사실은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일부 어머님들은 영어가 너무 쉬워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작년에 아니었죠. 네. 네, 작년에 어려웠습니다. 1등급이 5%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인데요. 네, 네. 90점 이상이 전체 인원의 5%밖에 안 나왔다. 네. 그만큼 영어가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수능 영어 Q&A 풀어봅니다. 네. 수능 영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가요, 영어 학원도 꾸준히 다니고 영어 계속 했어요. 그런데 막상 수능에서 2등급이 나왔네요. 왜 그랬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이 요즘에 듣는 얘기고 주변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 친척이 항상 1등급 나오고 영어는 뭐 토플도 꽤 했고 전체적으로 학원 뭐 걱정을 안 했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2등급으로 떨어졌다더라. 아니 뭐 3등급까지 내려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학원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어의 시대가 또 다시 온 것인가. 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고3들이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 난이도가 어려워졌습니다. 5%면은 그러니까 상대평가의 1등급이 4%에서 보통 91점이나 2점, 3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5%의 90점이면은 4%면은 뭐 91, 2점인데 그러면은 지난 20년 동안에 20몇 년 동안의 수능 기간 동안에 비교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올해 9월 모평이 같은 난이도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같은 기관에서 내는 같은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의 난이도를 한번 볼 수 있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5%가 나온 걸로 봤을 때 결국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영어는 입학에도 필요하지만 입사에도 필요하고 네. 사회에 나갔을 때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는 단순하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신을 위해서까지 영어를 공부하는 건 저는 좀 반대합니다. 네. 예, 길게 보셔야죠.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에서요. 되게 모의고사, 수능 뭐 비슷하죠. 네. 익숙하지 않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유형의 지문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대비할까요? 네, 뭐 사실 지난 뭐 10년 동안 그 학부모님들께서 꾸준히 말씀하시고 학원가에서 꾸준히 얘기를 하는 문제인데 점점 지문의 종류가 조금씩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논리라든지 그런 걸 표현하기는 좀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뭐랄까 외연을 확장하는 분위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도 뭐 이과 지문이 나오듯이 영어에서도 점점 더 이과에 관련된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학 철학에 관련된 지문 그리고 그전엔 다루지 않았던 뭐 철학이나 경제학 같은 경우는 항상 나왔지만 그 외의 지문들이 조금씩 더 독특한 지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ETS에서 치르는 우리 토플 시험에서도 네. 과학 지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한 그런 40% 것처럼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제 수능에서도 국어에서도 작년 시험에서는 물리가 나왔거든요. 네네, 물리 그렇습니다. 지문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왜냐? 이제 한국어, 영어는 도구 과목이기 때문에 네. 컨텐츠는 꼭 국어에 관련된 거, 영어에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지향하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활동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시험을 보는데요. 이 단어를 도통 모르겠어요. 답은 끌어내야 돼요. 이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심심해서 유학생들에게 수능 문제를 풀 때가 있거든요. 유학생들한테요? 잘 풀까요? 못 풀까요? 못 네. 풉니다. 못 풀죠. 네.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왜 이런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즉 추론이 안 돼서 그럽니다. 추론. 네. 예. 자,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독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편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좀 깊은 생각, 인물에 대한 심리 분석,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자가 글을 쓰고자 하는 이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수능의 그 빈칸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순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힌트를 줬었는데 요즘에는 전체적인 그 내용상 흐름으로 풀게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 추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책을 읽어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며 뭐 인문학 독서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더 중요하지 않나. 책을 읽어야지 그러면 다음에 글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하는 본인의 생각이 있어야지.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글이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그러니까 글을 딱 지문을 보면은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저자가 글을 전개하겠구나 하는 예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꼭 수능 영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문직이 될 때, 네. 그래서 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보는 시험, 아니면 물론 로스쿨 들어갈 때요. 네. 리트라는 시험이 있고요. 행정고시나 그다음에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도 피셋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런 시험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추론과 이해입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추론과 이해. 이거는 독서를 바탕으로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 사고를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스마트한 아이를 뽑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이런 식으로 깊게 천천히 나가서 역량을 키워야지 단순히 2과에서 3과 달달달 외워서 네. 가로놓기에 넣는 거는 이제 중학교도 안 된다. 그렇죠. 제 네. 중학교도 이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범석 원장님과 함께 초등부터 수능까지 요즘 가장 핫한 영어 Q&A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더 멋진 주제로 또 오실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